네, 안녕하세요. 네, 4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이제 오는 것 같네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기운 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이쪽이죠. 예, 블로 툴인데 누르면은 그 블로 툴하고 샤픈 툴하고 스머지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개는 일단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럼 일단은 갖다 놓고 이제 그 브러쉬를 P자의 양쪽 꼭지에서 그려 해야겠죠? 자, 지금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블러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위 상단에 세부 옵션이 있거든요. 세부 옵션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것도 지금 갔을 때 그렇게 뭐 심하게 안 바뀌는데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요 사진 말고 좀 선명한 사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올게요. 저번에 김한지 교수님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지금 요 사진을 갖고 올게요. 확대를 해서 블로우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렇게 뭐 심하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지금 블로우를 제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여기서 히스토리 창에서 원래 위치로 가야겠죠? 아이고, 네, 히스토리에서 원래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블로우를 했을 때와 지금 원위치하고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예, 그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무슨 툴인가요? 볼까요? 그 다음 툴이죠. 요거는 지금 좀 더 날카롭게 하는 것 같아요. 대비가 심하게. 지금 여기 코 부분이 좀 대비가 약하니까 조금 대비를 제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대비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은 색이 탈색이 돼요. 지금 이게 색이 빠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컬러가 빠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비가 심하면 너무 날카롭게 하면은 이 화면상에서 그죠? 거칠게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브러쉬 크기 조정해서 이렇게 쭉 미는 거예요. 제가 밀었죠. 이건 뭐라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이렇게 쭉 미는 손으로 쭉 미는 거죠, 그죠? 예. 손으로 쭉 좀 밀고 그 다음에 날카롭게 한번 해볼까요? 날카롭게 해도 그렇게 선명도 오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크게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또 있어요. 유틸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업을 했죠. 자, 작업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윈도우에서 여기서 두 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이쪽에 붙이든 저쪽에 붙이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원본 이미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프린팅 스크린을 하는 거죠. 프린트 스크린 해서 요렇게 해서 저장을 제가 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걸 이제 캡처를 할 거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 블로우 툴이었죠, 그죠? 예, 블로우 툴에서 요 위에 상단에 브러쉬하고 그 다음에 강도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기 상태 불러오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해서 제가 좀 뿌옇게 만들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 눈이라도 눈코입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에서 하나를 또 보관을 하고요. 자, 과제하는 방법도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날카로운 거죠. 예, 날카로운 거 초기 상태로 가서 날카로운 걸로 제가
특정한 부위만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도 약간의 오버하는 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다시 여기까지 했으니까 프린트 스크린에서 그 정도의 부분만 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거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블러시가 지금 뭐 7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고요. 강도는 제가 100으로 일단 놓겠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놓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쭉 하고 움직입니다. 그죠? 강도에 따라서 이 강도는 완전히 이거 블럭식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캡처하고 하나만 더 해 들어갈게요. 여기서 옵션을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다르게, 너무 세니까요. 이번에 칠해놓고 여기서 이 브러싱의 강도만 좀 조정을 해볼까요? 강도하고 그 다음에 좀 번지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 보시는 것도, 그죠? 예. 어차피 움직이긴 하는데 아까처럼 움직이면은 너무 세게 움직여지니까요. 그죠? 예. 이쪽은 또 이쪽대로. 예.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어떻게 내야 될지도 같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비공호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한 걸 가지고 이쪽 그 창에서 이동 툴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니까 바탕화면에 하나, 둘, 셋, 이거 하나씩밖에 안 갖고 오네요. 저쪽으로 갖고 들어갔죠? 왜? 저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이쪽 화면이 지금 창이 활성화됐고, 그러면은 뭐 지금 그냥 오픈을 해서 갖다 붙여야겠네요. 열기라면은 이제 여러 개가 들어왔죠. 들어온 것들 이렇게 창을 좀 내립니다. 창을, 얘는 이렇게 창을 내린 다음에 거기서 갖다 붙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이 되죠. 첫 번째부터 갖다가 놓습니다. 갖다가 놓고 사이즈 뭐 이 정도니까 괜찮겠네요. 그거 닫고요. 그 다음 것도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닫고요. 그 다음 것도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지는 게가 이제 조금 적어져.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T를 해서 약간 사이즈를 좀 맞추고요. 이게 단계를 구분을 짓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개를 선택을, 잠깐만요. 이동 툴에서 레이어에서 무비가 됐군요. 레이어 창을 제가 좀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히스토리 창이 왜 자꾸 이쪽으로 뜨죠? 옆으로 옮기고요. 자, 지금 여기 선택된 요런 단계들이 있죠. 단계들을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위에 거 세 개죠. 위에 거 세 개니까 여기 요거죠. 요거를 제가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렬해서 간격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요, 현 상태에서 요 세 개 레이어 쪽 보시면 세 개를 하면 간격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화면창에 그게 다 안 나오니까 눌러서 간격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같이 맞추면 되겠죠. 그죠? 같이 이렇게 앵글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얘도 그냥 스크린 캡처해서 내면 되죠. 근데 나중에 여기 텍스트 쓰는 게 있는데 텍스트를 지금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렬을 제가 하고 텍스트를 아예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하단에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서 갖다 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한글로 바꾸고요. 뭐 과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된 상태에서 화면을 좀 확대를 하고요. 확대를 좀 하시고 자기가 이제 보여지는 쪽 이 정도에서 전체를 프린팅 스크린을 하면 지금 어쨌든 작업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프린팅 스크린 할 때는 옆에 것까지, 옆에 레이어까지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은 A01 어디 갔나요? 네, 과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과제를 내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창도 다 보이고 내가 뭘 했는지까지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과제를 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 과제가 아닙니다. 과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박스에 쳐놓고 참고를 하는 건데요. 포토샵에서 우리가 그 할 때 쉽게 말하면은 포토샵 작업을 할 때 그 일일이 이제 작업을 우리가 이미지 작업을 하잖아요. 요거는 근데 한 번에 우리가 필요한 화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밝기, 어둡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들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진 작업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이제 핸드폰을 찍었을 때 어플 갖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작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불러오고 있고요. 불러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포토샵이 수업이 종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라이트룸을 작업을 이제 라이트룸을 제가 이제 꼼꼼히 해드릴 거고요. 지금 샘플로 그냥 한번 보시는 정도, 프리뷰 정도, 대체 어떤 작업이 가능하고 뭐 하는지, 네, 이렇게 지금 일단은 현상을 가서 한 장 한 장을 작업을 하는 건데요. 클릭하면은 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밝기 같은 경우가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밝기 같은 거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컬러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키를 가지고 제가 다음 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눈이 많이 흐트러져서 제가 이렇게 블랙으로 놓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눈을 활짝 안 뜨시네요. 자, 어쨌든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가서는 네, 요 부분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밝기만 일단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좀 어둡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블랙으로 놓고요. 이제 완료가 되면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확대를 보니까 초점이 틀려졌어요. 그죠? 이거는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할 때의 관계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몇 개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서 초점들이 조금씩 안 맞네요. 그러니까 확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확대를 했어도 지금 초점들이 좀 안 맞아요. 예. 맞는 게 있겠죠? 이거는 초점이 맞았네요. 그죠? 예. 초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색 온도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초점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초점이 좀 맞았죠. 그 붉은색이니까 약간 푸른키로 해서 색깔을 조금 이제 빼주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색 조정하고 색 온도인데 이거는 그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의도적으로 찍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좀 톤하고 그런 걸 맞출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와 DSLR로 찍었을 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으로
그 지금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일이 좀 뭐 카메라를 우리가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색들을 조정을 하고 있고, 밝은 거나 좀 이런 것들이 밝게 되면 이렇게 빠지죠. 그죠? 예. 그래서 어두운 것들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예. 게임에 관련돼서 어제 갑자기 요청이 와가지고 이거 뿌리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쪽 그 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뭐죠, 게임 캐릭터 뭐 일러스트 같은 거 하실 분들 있으면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산업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과잖아요. 근데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라든가 그런 부분들 되게 이제 중요하죠. 예. 또 그리고 원화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동이 안,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 영상 하나 렌더링 중인데 그게 플레이가 되면서 지금 사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필요 없겠죠, 그죠? 뭐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얼굴 보이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죠. 예. 자, 요런 같은 경우는 이쪽이 밝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어둡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화면이 안에가 밝은 영역이 보이죠. 그 다음에 어두운 걸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화면도 보이고 여기 실내도 좀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이것도 지금 근데 저기에 모니터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고 밝은 걸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붉잖아요. 붉으니까 붉은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동감을 좀 빼줘도 돼요. 생동감을 좀 빼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세부적인 컬러를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창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만 잡아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분량이 되게 많은 게 필요해요. 찍다 보면은 그 이제 에러도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분 보시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죠.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 찍을 때 눈 좀 부릅뜨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진을 찍고 났을 때 상황이 훨씬 더 뭐 째려보는 건 안 되겠지만, 네, 약간 부릅뜨는 듯한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다 요런 사진, 이게 서서도 찍었어야 되는데, 그쵸? 각도가 너무 밑에만 있어서 좀 아쉽네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게 사진을 찍어서 e스포트 빼고, 네, 그다음에 정리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은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찍은 사진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원본 이미지 드리겠습니다. 이 반사가 되는 게 이게 참 어렵네요. 그쵸? 안경에 찍었을 때 지금 이제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반사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반사 필터가 있습니다. 반사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반사 필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어두운 필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에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제 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그 앵글 자체의 그 밝은 정도를 약하게 해주는 거죠. 약하게 해줬을 때 그것이 반사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거의 뭐 정리가 됐으니까요. 네. 요거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이 뭐였죠? 라이트룸을 가지고 단순하게 지금 이게 단순한 작업이에요. 사실은 복잡한 거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를 더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이제 완전히 진짜 색 보정의 개념으로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하나하나 좀 많이 걸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이제 이런 거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우스를 우리는 클릭을 하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뭐 마우스 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장비를 제가 지금 일단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훨씬 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이제 그 뭐 롤이라든가 버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각도도 좀 틀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그 각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설명한 이후부터 뭐 내일이든 뭐든 찍게 되면은 이 머릿속에서 위에서 피사체와 나의 각도가 어떤가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저번에도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요번 거 같은 경우 찍고 보니까 굉장히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찍는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은 뭐 수치값 갖고도 다 가능한데 옆에 보면은 그 수치값들이 있죠. 예, 그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사진이 그 사진 같지만 좀 많이 달라요. 예. 이건 핀이 나갔네요. 지금 이것도 핀이 나갔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라이트룸은 지금 그 카페 게시판에 그 자료실에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찍은 사진을 갖고 일단은 포토샵 수업을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라이트룸을 한번 사용하셔서 조정을 하실 때 익스포트 하면 돼요. 즉 가져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보셨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해상도가 굉장히 저기 파일이 커요. 파일이 커서 좀 여유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화질이 작을 때는 지금 보시면 앵글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클럽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고서 실제로 이제 도구인가요? 도구에서 자르기를 누르고 이쪽에서 요거를 이렇게 썰어내면 되죠. 포토샵하고 비슷해요. 포토샵에서 가지고 뭐 사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치면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예. 여기도 좀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특정인이 눈을 감으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쪽이 또 눈을 감았고요. 동시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웃기죠. 예. 자, 여기서는 R키였죠. 아까 R키였으니까 R키로 제가 적겠습니다. 아이고, 회전하면 되죠. 네. 잡았고요. 그럼 이제 전체가 다 됐어요. 그러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를 다 드래그 해가지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러리를 가서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내보내기 옵션에서 쭉 한번 볼게요. 한번 확인만 좀 할게요. 일단은 이게 저장하는 것들도 뭐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맨 처음에 저장을 할 때 여기 파일 설정에서 이 품질이 있어요. 품질은 반드시 100으로 해야지 원본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익스포트를 하고 있어요. 익스포트를 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이 빠지면 이제 어두운 색하고 그 사진 우리가 보정한 거하고 같이 나오죠. 그 상태에서 하나 더 작업을 해야 돼요. 더 작업을 이름을 좀 바꿔치기를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자, 이름 바꾸는 프로그램은 지금 다크네이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다크네이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이름을 나중에 이제 바꿀 건데요. 바꾸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빠져 있는
빼낸 것에서 검은색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검은색 부분이 파일이 연속이 빠지니까 아예 이제 요거는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고 되게 이제 그 찍는 순서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그걸 안 써요. 01, 02, 03 그런 식으로 쓰고요. 만약에 100개 단위다 그러면 001, 002, 003 이렇게 해서 999개까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4단위다 그러면은 0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이 이제 시퀀스 개념입니다. 시퀀서 개념. 그러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나열하는 시퀀스 개념인데요. 일단은 계속 저한테 아마 계속 얘기를 들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자료가 다 빠졌죠. 빠졌는데 이제 어디 갔나 봅시다. 아이고 놀래라.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빼냈을까요? 일단 보정에 있겠네요. 지금 여기 이쪽에 이렇게 빠졌죠. 이쪽에 이렇게 빠졌으면 쭉 한번 펼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서 블랙된 부분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시키는데 잘못 누르면 예, 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맥은 되게 편한데 PC가 조금 이게 버튼을 잘못 누르면 복제가 돼 가지고요. 예, 선택을 해서 몇 개만 선택을 해서 지우고 선택해 지우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개일 때 욕심내서 여러 개를 찍으면 예,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웠고요. 이렇게 지웠죠. 지운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들을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파일들이 제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보세요. 이제 그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올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그럼 쭉 나오죠. 쭉 나오면 이쪽에서 이름 지우기를 해요. 그다음에 번호 붙이기는 시퀀스대로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두 자리 뭐 100개는 안 되니까요. 두 자리 하고 그다음에 01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 정리가 된 거예요. 01, 02, 03 쭉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를 제가 살짝 띄운 다음에 띄워서 줄이고요. 자, 줄인 상태에서 여기서 앞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앞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이제 여기서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21, 그 다음에 03, 7 다시 해서 지금 이제 요 포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VR, AR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됐어요.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목록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면 변경하시겠습니까 나오고요. 그러면 화면에서 지금 아까 거기서 이렇게 바뀌었죠. 이름들이. 그래서 이름들이 순서대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닫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쉽죠. 예. 쉽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포토샵 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과제가 아닙니다. 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강에서 그 우리가 이제 블러하고 샤프하고 뭐 밀어내는 거, 예, 샤프하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는 거, 날카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밀어내는 거. 예, 요 세 개를 했고요. 뒤에 이제 라이트룸을 이제 제가 잠깐 사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라이트룸은 과제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앞에 부분, 그 앞에 부분에 한 부분들만 스크린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 강의 때마다 간단하게들 간단하게든 아니면 따라하는 걸 계속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라이트룸은 한번 좀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 끝나면 라이트룸이 바로 들어갈 거니까 샘플 보기로 한번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제 그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할 때는 라이트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포토샵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픽의 기초를 알기 위해선 포토샵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포토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작업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때는 라이트룸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는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그 사진 편집하는 거라든가 이미지 편집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먼저 사진을 먼저 찍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요. 포토샵 계속 또 이어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세요.